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 여성으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즐겨 듣는 편입니다. 연애할 때는 함께 여행도 다니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만 결혼 후 가정을 이루면서 자유로운 영혼의 바람 같은 성격을 가진 남편과 함께 살다 보니 그의 행동에 적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결국 제게는 그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고 그 경험을 공유하고자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동갑인 남편과 만나 20대 초반 때부터 5년간의 긴 연애를 거쳐 결혼했습니다. 서로의 첫사랑이었기에 다양한 경험을 쌓으며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었죠. 함께 다양한 장소를 여행하며 가족을 이룬 것도 있었지만 후반부에 관심이 없이 동떨어진 채 머물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시간을 보낼 생각이었는데 결국 학원에서 국어를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아이들의 성적이 올라가고 학부모님들께 칭찬을 받으며 보람을 느끼는 자리입니다. 결국에는 교육자로 이 직업을 오래 하고 싶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남자친구와 아기를 낳게 될 줄은 몰랐지만 이런 삶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학교 생활하면서 시작한 학원 강사 일이 생각보다 저랑 너무 잘 맞아서 지금은 임용고시를 포기하고 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어요. 제 여동생은 친정 아빠라도 아는데 같이 사업을 했습니다. 저랑 제 여동생은 서로 사이가 좋았고 여동생이 남편과 형부와 친밀하게 지내면서 저희 남편과 여동생,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 자주 같이 만나곤 했어요. 여동생이 남편이 시골에서 혼자 서울로 올라와서 대기업에 다닌다는 모습을 참 멋있다고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 여동생이 남자친구가 생긴 이후로는 우리 넷이 자주 만나고 여행도 종종 같이 갔습니다. 여동생의 남편도 마치 친형제처럼 제 남편을 잘 알고 그 모습이 저도 참 보기 좋았어요. 하지만 저와 결혼한 후로 저희 남편은 맡은 일정이 바빠져서 자주 야근하거나 외근 출장을 가야 했습니다. 집이 잘 안 들어옵니다. 제가 아이들을 키우느라 정신이 없어서 남편이 가끔씩 늦게 들어와도 그냥 이해했었죠. 정말 바빴기 때문에 그것으로 그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우리 남편이 제 예상을 뛰어넘는 자유로운 영혼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의 발달은 바로 우리 남편의 회사 동료였습니다. 어느 날 우리 남편이 심각한 표정으로 와서 이야기했어요. 우리 회사의 내 상사인 심 팀장님이 암에 걸렸다는데 바로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고 해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심 팀장님이 망가지기 전에요. 미리미리 챙겨오라고 심심당부하셨다. 그래서 나도 운동을 조금 시작해보려고 해. 무슨 함인데 바로 시간 무한정이야. 세상이 너무 안 된다. 팀장님도 애들도 3명이면 운동해야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건강에 훨씬 좋지. 당연히 반대하지 않을 테니 열심히 운동해. 내가 응원할게. 대장이라고 하셨더라고. 바로 수술 때문에 회사를 가했는데 솔직히 무섭기도 하고 생숭도 하고 장님이 배가 좀 나왔는데 평소에도 잘 안 걸으시고 헬스장에는 아예 가지도 않으셨나. 왜 자기가 직장 다니면서 따로 건강을 위해 운동을 안 했을까 후회하시더라고. 그래, 대장 원인 중 하나가 운동 부족이긴 하지. 건강을 떠나서 후회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열심히 운동해봐. 나도 갑자기 무하게 다칠 수 있는 일이니까. 산책부터 시작해야겠어. 산책 좋아. 나도 산책하고 싶네. 맨날 애들 보느라 밖에도 제대로 못 나가고 산책. 나야말로 언제 해보고 안 했는지 까마득한 걸. 난 하루 종일 사무실 책상에 앉아서 일하니까 진짜 운동량이 없는데 당신은 그래도 집안일하고 애들 보면서 계속 몸을 쓰잖아. 내가 얼른 체력 회복해서 많이 돕도록 노력할게. 정말이지. 약속했다. 나 이 약속 절대 안 잊고 있을 거야. 당연하지. 아무튼 나 동네 한 바퀴 산책 먼저 하고 올게. 애들이 잠들면 당신도 피곤할 텐데 먼저 자. 애들이 과연 일찍 잠들어 줄까? 일단 알겠어. 산책 잘 다녀와. 처음엔 저희 남편도 동네 주변에 산책하다가 카드 껐더니 걷다가 산에 하나둘 오르기 시작하고 대한민국의 산이라. 산은 다 다니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저는 남편이 그런 취미를 가지는 것을 처음에는 좋게 생각했어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모르겠지만 갑자기 우리 남편에게 물귀신이라도 붙었는지 낚싯대를 등에 메고 밖으로 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다시 취미 생활을 통해 되찾은 건강해졌고 결혼 생활도 더 젊어진 듯 했어요. 하지만 제게는 반대로 아이들을 보고 학원 강사로 복직도 못하면서 속상하게 자꾸만 하루가 다르게 늙어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든지 등산 다니고 낚시하러 다니려면 다리가 닿을 수 있었지만 어린 두 아이들은 놔둔 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알고 보니 우리 남편의 찾은 외근 출장이 사실은 그래 연차를 사용해 멀리 혼자 낚시를 다녀오는 것이었다든가요. 혼자 여행을 다녀온 걸로 알았는데 저는 아이들을 돌보느라 복직도 못하고 힘들게 혼자 고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밖으로 혼자 돌아다니는 걸 우리 여동생과 여동생 남편이 발견하고 말리더라고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우리 여동생이 나에게 언니라며 딱 지적해 주었어요. 자, 형부가 홀로 놀러 다니는 게 나쁘잖아. 나는 조금 화나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 형부는 지금 낚시하고 있다는 거 알아? 아니, 일주일째 출장 갔다는데? 그랬나 봐. 낚시하는 건 모르겠어. 내가 형부를 그렇게 안 봤었는데? 그럼 일주일째 낚시하다 혼자 왔다는 얘기구나. 내 남편은 친구들과 낚시하러 갔다 다녀왔는데 사진 찍어서 가져왔다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누가 봐도 이건 형부가 있어? 근데 일주일째 집에도 안 들어오고 출장이라고 했다는 거지인 이 사람이 진짜 나 이대로 못 넘어가겠다. 내가 지금 혼자서 얼마나 힘들게 아이들을 보고 있는데 정말 열받아. 그래서 언니, 이번에는 제대로 형부한테 얘기하고 따끔하게 다시는 이러지 않게 해야 될 것 같아. 그렇게 알려줘서 고마워. 나는 너한테 듣고 사진까지 봤는데도 아직도 안 믿기는다. 진짜 이게 무슨 일이니? 진짜 이 사람이 들어오기만 해봐라. 아니야, 언니. 형부랑 이야기 잘하고 내가 남편한테 형부 아닌 척하지 말라고 하긴 했어. 이 사진도 몰래 찍어서 보내준 거긴 하거든. 아무튼 잘 해결했으면 좋겠다. 걱정 마. 언니가 제대로 형부를 바로 고쳐놓을 테니까. 애들을 보느라 정신이 없어서 정말 상상도 못했다. 이렇게 안 이상하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 그냥 넘어갈 수 없어. 내게 다 생각이 있어? 알았어, 언니. 그럼 난 계속 몰라주는 척할게. 내 남편도 그런 식으로 하라고 했거든. 그리고 제부에게 고맙다고 전해줘. 안부도 한마디 하고 당장 저희 남편을 불러서 출장 안 간 이유를 집으로 쫓아가서 사실대로 얘기하라고 소리쳤어. 지금 당신 위치가 어디인지 다 알아. 당신을 낚이기 위해 속여놓았다. 증거도 있어? 변명하지 말고 당장 도망가. 알았어. 내가 다 설명할 테니까. 설명하고 변명해도 소용없겠지? 어디든 변명이라도 해봐. 나한테 일주일씩이나 벗어나 있고 싶었었겠지? 나는 애들 키우니까 우리 애들을 키우고 있잖아. 자식들을 키우느라 나는 1년에 하루도 틈을 내지 못하고 고생하고 있는데 거짓말을 하면서 그런 일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정말 미안해요. 당신을 속인 것에 대해 서럽고 낚시를 둘러싼 일도 사실이니까 미안해요. 마치 돈을 벌어오는 기계처럼 생각했어요. 아이들 때문에 예전처럼 여행도 못 다닐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이 풀려야 한다 생각했어요. 이런 일을 할 거라면 차라리 제게 직접 이야기해 주실래요? 다른 사람을 통해 이야기하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당신은 어떻게 알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입이 삐걱거리지 않았어요. 저도 염치를 지키지 못한 부분이 있음을 잘 알아요. 그래서 미안해요. 생각 이상으로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제 남편에게는 조언을 얻었다가 당황했습니다. 몰래 가는 게 아니라고 따끔하게 받아쳤습니다. 벌이가 조금 적어져도 상관없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이건 부부간의 신뢰 문제야. 차라리 당신의 회사를 그만둬서 애들 둘 키워봐. 나는 다시 강사 일을 할 테니까 말야. 나한테 쏘아붙이지 마. 그러면
우리 남편은 자기 일도 어려워서 그랬다고 할 거야.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나는 이번에 한번 제대로 본보기를 보여야겠다 생각했고 내 애들을 데리고 시어머니 댁에 갔습니다. 거기서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 애들 좀 데리고 왔어요. 잘 지내세요. 뭐 갑자기 말도 없이 손주들을 왜 우리 집에 데리고 왔어요? 왜 그래? 어머님, 선주이자 요네들은 김씨 집안 일들이잖아요. 박씨. 집안인 나는 나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 잠깐만, 그게 무슨 말이야? 왜 갑자기 성실함을 따질까? 너는 무슨 의미인 거야? 다른 집안에 대해 우는 것이 어째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너 뭘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아, 나는 강사로 다시 일하려고 학원에 복직을 신청했어. 어머니는 이미 몇 년 동안 아이들만 돌봐왔어. 이제 아이들은 아빠나 엄마를 따라하기 시작할 때가 됐어. 충분히 해왔다고 생각해. 아니야, 이 모성애가 없는데 어떻게 내 아이들을 이렇게 내려보내야 해? 맞아, 어머니는 정말 많이 지금까지 했어. 아들을 돌보듯 손주들도 돌봐주셔야죠.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너희 둘이 싸운 적이 있었냐? 아무리 그래도 너희끼리 해결해야지. 우리 집에 와서 아이들 맡겨놓고 가는 건 무슨? 신부냐 어머님의 아들인데 저한테 일주일 동안 출장을 간다고 거짓말하고 혼자 한가하게 낚시를 하고 있었는데 알고 계셨나요? 이뿐만 아니라 우울한 감정을 토로드리려 합니다. 저도 이젠 제 인생을 살아야겠다고 생각해요. 신뢰가 깨져서 그런데 그러니까 어머님은 당분간 애들을 돌봐주시고 신뢰가 깨져서 남편에게 아이들을 키우라고 하는 대신에 제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게 정말인지는 모르지만 걔도 힘들었을 거라 생각하니까 휴. 진짜 아무리 그래도 시댁으로 가서 애들을 내팽이치는 것은 제 역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모성애가 어머님보다 한참 부족하니까 좀 돌봐주세요. 제가 제 마을 끝으로 시댁에 아이들을 두고 혼자 나와 버렸습니다. 우리 남편을 보고 살다가는 제 인생 앞날이 불투명해질 것 같아요. 이제는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중간에 생각을 완전히 바꿨다는 거죠. 제가 그런 행동을 취한 것은 그것이 원망스러워서가 아니라 남편이 그런 실수에 핑계를 대준 후에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복장을 준비하고 있던 동안 우리 친정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남편이 찾아와서 죄송하다고 반복해서 사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너무 무모했고 당신의 힘든 일을 모른 채 자기만 생각했었어요. 다시는 그런 짓을 안 할 거예요. 약속합니다. 한 번만 더 믿어주세요.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진실하게 말하면 제가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잘 알아요. 제가 친정에 효도하고 싶다고 하며 용돈이나 벌어올 돈이 필요하다고 부탁했어요. 적다고 구박을 하셨죠. 우리 아들 둘을 키우는데 전담해서 키우는 나도 어려웠어요. 이제는 알아요. 당연히 알죠. 알고 뭐, 당신의 친정에 계신 동안 저는 정말 많이 고생했어요. 우리 엄마가 아이들을 맡기고 나간 다음 날에 전화해서 집으로 데려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데려왔지만 당신이 친정에 계시지 않아서 다음 날 출근해야 해서 다시 우리 엄마에게 맡기려고 했는데 엄마가 친구들과 여행을 떠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난 계속해서 아이들을 혼자 보느라 괴로웠어요. 그렇게 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정말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말하자면 이런 취지죠. 네, 맞아요. 저는 다시는 당신께 같은 일을 시키지 않을 거예요. 다 잘못한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출근해도 괜찮아요. 그랬더라. 미처 출근을 하지 못할까 봐 늦다가 아니겠다고 알겠어요. 여보, 정말 고마워요. 앞으로 더 잘할게요. 진짜, 얘기하는 곳 있을지언니 얼른 출근 준비하면서 남편에게 인사를 전하러 보냈습니다. 제 아이들이 어릴 때 있었던 일일 뿐이었고 그렇게 그때를 넘겼어요. 남편도 그 후로 외근 출장을 자제하는 것 같았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조금 커져서 본인도 복직하며 친정엄마가 우리 아이들을 많이 돌봐주셨어요.
아이들을 아무런 보상 없이 돌봐주시는 친정엄마께서 용돈을 먼저 드리자고 말한 적도 없이 급편한 선물 한 번 챙겨주지 않는 무뚝뚝한 남편이었지만 적어도 바람 피운 적 없이 열심히 일하고 월급 꼬박꼬박 내주는 것 같으니까요. 저는 이런 상황에서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시며 아이들의 등록금 등을 모두 부담하셔서 대기업에 다니시는 남편이 자랑스럽고 또 퇴사하고 싶어도 못하는 남편의 압박을 저도 조금이나마 이해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대학에 입학했고 둘째 아들은 어린 시절에 옷을 못 사주어서 큰 노력을 했었어요. 그러나 그런 어려운 사정 속에서도 이게 연휴라 그런가 귀가 못하는 남편이 있어서 한 주 동안 나오시는 출장 때문에 우리 본가에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제가 출장 때문에 못 갈 것 같다 오고 우리 어머니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너 또한 명절은 과하게 하지 말고 이번에는 잘 쉬세요. 정말 그런데 왜 연휴 때마다 출장을 가시는지 근데 외국 출장이 주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휴일인데 해외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그래서 이럴 때 보면 참 힘들다니까 시차를 맨날 맞춰야지. 출장은 다 그쪽 스케줄에 맞출 수밖에 없지. 아무튼 그렇게 일정이 된 거니까 당신도 알고 있으라고. 그래? 알겠어. 나야 뭐 안 가고 쉬면 좋지. 당신이 고생이네. 남들 다 쉴 때 일주일 동안 해외 출장이라니. 준비 잘하고 출장. 여와 저는 명절에 시댁 안 가도 된다는 저희 남편의 말에 은근히 좋았습니다. 거기다가 저희 남편이 생전 처음으로 저희 친정엄마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도 늘어놓더라고요. 저가 때에도 이번 명절에 못 가보니까 미안하네. 장모님 선물이라도 하나 준비할까 하는데 뭐가 좋을 것 같아 정말. 웬일이야. 갑자기 결혼 22년 만에 처음이다. 처음이야. 글쎄. 우리 엄마는 옷 선물이 나을 것 같은데 현금으로 드릴 거 아니면 현금도 좋지만 이번엔 명절이니까 선물로 드리고 싶어요. 백화점에 가서 장모님 옷 좀 사야겠다. 같이 가요. 좋아. 우리 엄마도 놀라서 기절할 것 같네. 당신이 먼저 우리 엄마를 챙겨주다니 너무 기특한데 아주 칭찬해줘. 명절에 못 뵙고 가는 것이 마음에 걸려서 그래. 그럼 그렇게 알고 이따 백화점에서 6시 반에 만나자. 알았어. 시간 맞춰 나갈게. 이따 봐. 그렇게 해. 저희 남편이 갑자기 결혼을 해서 22년 만에 처음으로 친정엄마에게 선물을 사주겠다고 해서 웬일로 우리 엄마를 챙겨준다며 기특하다고 칭찬도 해주고 퇴근한 남편과 만나서 같이 백화점에서 저희 친정엄마 선물로 옷을 한 번 샀어요. 남편이랑 같이 백화점에서 친정엄마에게 선물 줄 곳을 고르는 것이 어려웠어요. 그러다 믿기지가 않았어요. 자꾸만 정말 사주는 게 맞나 하는 다른 바람이 불어 일어나게 물었지만 남편은 그저 싱글벙글 웃으며 빨리 장모님 선물을 제대로 골라달라는 등하며 넘겼어요. 이웃으로 최종적으로 조언을 했는데 당신에게 어울리는 거니까 장모님도 좋아하시겠지만 이게 우리 엄마한테 안 맞을 것 같긴 하다는 말이죠. 근데 옷이 소매가 좀 길게 나온 디자인이라서 딱 봐도 우리 엄마한테는 길 것 같은데 우리 엄마랑 나랑 팔 길이가 비슷하잖아. 나한테 입어보아도 길어? 그럼 수선집에 맡기면 되겠다. 같이 수선집에 맡기러 가자. 그래서 말했습니다. 그래, 그래야겠다. 이걸로 포장해주세요. 고마워. 우리 엄마가 엄청 좋아하시겠다. 그래서 얼른 수선집에 맡기고 저녁 먹으러 가자고 했습니다. 다녀오자 그래. 백화점 수선집이 아마 지하 1층이었던 것 같은데 맞아. 수선집 지하 1층에 있더라. 내려가자. 당신 여기 백화점 수선집 와본 적 있어? 어떻게 알았대? 수선집은 대부분 지하층에 있지 않나? 난 그냥 찍은 건데 맞았네. 뭐야, 당신도 참 신알겠어. 내려가자. 수선집에 도착해서 저희 친정엄마 선물을 조심스럽게 열며 소매 부분 길이 좀 줄여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희 남편이 친정엄마 선물을 사줬다고 또 기분이 좋아서 수선집 아줌마에게 자기 자랑을 늘어놓더라고요. 근데 어쩐지 수선집 아줌마 표정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저희 장모님 옷을 선물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인데 잘 좀 부탁드릴게요. 근데 요즘 정말 이런 식으로 사위가 없지 않나요? 그럼 당연하죠. 명절에 못 가다니 죄송하다고 백화점에서 옷을 사주는 사위는 우리 남편밖에 없을 거예요. 가만히 선물을 드리는 거라 뿌듯하네요. 마음에 들어 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에 들어 하실 거예요? 누가 사준 선물인데 수산집 아줌마가 제대로 남편 말에 맞장구를 쳐줬으면 모르겠는데 아까부터 이상하게 못 보는 걸 봐서 놀란 사람처럼 굳어 있었어요. 저는 남편이 민망할까 봐 옆에서 이런 남편 없다면 맞장을 쳐줬습니다. 근데 그때 수산집 아줌마가 우리 남편 얼굴을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혹시 우리 남편 얼굴에 뭐라도 묻었어요? 아니, 너무 빨리 쳐다보시길래 아니에요. 제가 잘못 봤네요. 아는 사람이랑 닮은 것 같아서 유심히. 저희 남편의 얼굴이 좀 흔한 인상이라고요. 수선을 잘 부탁드릴게요. 수선집 아줌마가 당황해하며 바로 얼어있어서 저도 이상하긴 했는데 아는 사람과 닮아서 그런 것 같다고 하는데 걷다 대고 뭐라 할 수도 없어서 그냥 넘겼습니다. 그렇게 수선을 맡기고 남편과 백화점에서 저녁을 먹은 뒤 다시 수선집에 가서 수선을 맡겼는데 저희 엄마 옷을 찾으러 올 때도 수선집 아줌마는 별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셨죠. 근데 그날 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을 때 받아보니 수선집 아줌마라며 말을 했어요. 저는 뭔가 있었구나 하는 느낌에 바로 통화 녹음을 눌렀습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이 수선집 아줌마라 할지라도 뭐라 말할 수도 없어서 수선집 아줌마는 뜸을 들이면서 운을 띄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대체 이 시간에 전화 주셨는데 어떤 일로 전화하셨나요? 잘못 전화했다는 게 아니시죠? 오늘 저녁에 엄마 옷을 맡겼는데 사실 이게 제대로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양심상 말해야겠다 생각 들어서 전화드렸어요. 사모님, 남편분이 이틀 전에 어떤 젊은 여자와 백화점 수선집에 왔다고 하셨네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 남편이랑 젊은 여자요? 제 남편은 분명한 사람이에요. 틀림없이 맞아요. 제 눈썰미가 좋은 편이라서요. 백화점 수선집은 잘 오는 곳도 아니고 그것도 이틀 전인데 정말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금 전화할 때도 제 편 얼굴을 빤히 쳐다보셨다면서요. 알았어요. 수선집에 가서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얘기를 했나요? 처음엔 젊은 여자가 많은 돈을 받는다며? 사모님, 남편이 어쩌다가 1,000만 원 정도를 여자에게 줄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해서 굉장히 화를 내며 불평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결혼한 지 22년 만에 처음으로 받을 선물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백화점에서 몇 일 전에 여자와 함께 와서 1,000만 원을 그렇게 쉽게 날리고 말았다는 게 너무 충격적으로 느껴지셨다면서요. 험담을 듣고 있다가요. 전 제 딸을 키우는 엄마로서 그렇다 보니 그런 사위가 들어와서 나중에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되어서 꼼꼼히 기억해두세요. 우리 엄마가 험담을 했다는 말씀이 틀린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건 제가 직접 말했다기보다는 특별한 얘기는 아니었고 돈이 많이 들어서 불편하다는 것을 얘기했던 거죠. 그건 다른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자랑스럽게 말해버리는 걸 보고 기겁해서 기억해 두었어요.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근데 혹시 증거 같은 거 있으세요? 사실 제가 이혼을 준비 중이거든요. 정말이지요. 아이고, 사모님께서 아셨을 줄 모르고 있었네요. 남편에게 이미 상대녀가 있단 거요. 저는 이미 그럴 것으로 짐작은 했지만 심각한 정도일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저를 조금 도와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1,000만 원이 이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러다 상관에게 하루 만에 백화점에서 옷과 가방을 사주는 돈을 날려버렸어요. 너무 화가 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 바로 이런 느낌일까요? 그 전에는 우리 남편을 완전히 날려버려야 결심했어요. 사실은 우리 여동생 남편과 여동생이 이미 알려져서 우리 남편에게 상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여동생과 여동생 남편이 캠핑을 갔는데 그곳 캠핑장에서 우리 남편이 상대 여자와 함께 있었던 것이었죠. 너무 놀란 우리 여동생은 간신히 몇 장의 사진을 찍긴 했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해 보일 수 있겠어요?
증거 확보를 위해 저희 남편이 모르도록 탐정들을 고용하고 있었어요. 당연히 이 사실을 폭로하기 전까지는 남편의 외도를 모른 척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날 밤 수선집 아줌마에게서 남편이 상관에게 1,000만 원가량의 선물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 동의를 구해서 통화 내용을 녹음했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다음 날 아침 출근하기 전에 남편에게 어제 수선집 아줌마와의 대화 내용을 들려줬어요. 잠깐 들려주고 나서 출근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어제 수선집 아줌마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듣고 나면서 당신이 나한테 할 얘기가 있을 것 같아서 궁금해졌어요. 수선집 아줌마야, 잠깐만요. 그건 전부 오해야 오해입니다. 난 다 이해해요. 설명할게요. 제 남편이 도둑질을 해서 놀라웠어요. 그런데 너무 뻔뻔해서 다 날 오해한다고도 말했더라고요. 그래서 제 여동생이 캠핑을 갔을 때 몰래 찍어서 보내준 사진 2장을 보여줬어요. 거기에는 정말 어떻게 설명할지 모를 정도로 제가 몰랐던 사진이 있었어요. 이거 언제 이 캠핑장에서 봤는지 언제부터 알고 있었던 건지 정말 놀랐죠. 미안하지만 이 사진들이 모든 것을 보여주니까 당신이 저한테 회세를 할 준비를 해야겠어요. 정말 오해를 풀어드리고 싶었지만 상황 자체가 웃기기까지 하더군요. 그래서 마침내 제 남편은 죄를 시인하고 사과를 시작했어요. 아니야, 정말 당신과 이혼하는 걸 생각한 적 없어요. 애들을 키우며 함께할 우리 가정을 생각하니까요. 우리 결혼한 지 벌써 20년이 넘었다. 약간 변명을 하자면 나도 새로운 사람이 그리웠고 그럴 수도 있는 거야. 내가 사람이 아니냐 사람이냐 우리 애들 눈에 부끄럽지 않은 것 같아. 그게 변명이 된다고 생각해. 내가 당신을 몰래 낚시한 걸 알았을 때부터 정리해버렸어야 했는데 더 보고 싶었나 봐. 이렇게 당신과 계속 살았을까? 당신과 이혼하려고 그런 건 결코 안 할 거였어. 나도 몇 번 먹었고 애들한테 미안하지만 그렇게 안 하면 정말 나도 답답히 미쳐버릴 것 같았어. 바람피는 유부남이 될 핑계는 아니야. 너도 알잖아. 나는 당신이 이렇게 뻔뻔하게 나올 줄을 상상도 못했다. 우리 이제 끝이야. 이혼의 말 같지 않은 변명을 늘어놓는 남편을 보니 도저히 안 되겠다고요. 저는 위자료나 단단히 준비해 놓으라고 하면서 바로 이혼하자고 선언했습니다. 알았어. 당신이 원하면 이혼은 해줄 수 있어. 그래도 당신을 향한 마음, 우리 애들을 향한 마음도 모두 진심이었어. 이건 알아줬으면 좋겠다. 정말 가증스럽게 짝이 없다. 내가 사람이면 그런 말이 입에서 나올 수 없는 거야? 무슨 바람 펴놓고 이제 와서 진심이 연내하고 앉아있어. 앞으로 우리 애들 보고 살 생각은 하지 마. 애들도 바람피 아빠 뭐 좋다고 볼까? 사람이 말이야, 양심이 있어야지. 애들한테도 당신한테도 정말 면목이 없어. 아, 근데 죄는 아니잖아. 그래서 불쌍하다는 그 비서연한테 1,000만 원씩 쓰셨어. 나한테는 100만 원짜리 옷, 아니면 가방이라도 사준 적이 있고 이런데 내가 참을 수 있겠냐? 너 같으면 참겠다고. 내가 정말 미안해. 나도 그렇고 희진 씨도 그렇고 여기서 잘리면 답 없어. 그러니까 제발 내가 다 잘못했고 인정할 테니까 이제 그만해. 시작도 안 했는데 그만은 무슨. 나는 당신이랑 그 비서 아주 질긴 소문이 될 거야. 절대 지울 수 없는 소문 말이야. 그 정도로 가구 없었으면 바람을 피면 안 됐지? 나랑 내 아들들 마음을 갈길 찢어놓고 아무 일도 없이 넘어가는 건 너무 불공평하잖아. 안 그래? 남편에게 위자료를 챙기려고 복수를 안 하는 것보다는 돈이야? 학원 강사 일 하면서 벌고 바람핀 남편과 상관을 부숴버려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남편은 무릎까지 구르며 어떻게든 시킬 대로 다 하라는데 이제 와서 제가 시키는 대로 한다고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시킬 일도 없고 그 꼴도 보기 싫은데 바람 피운 유부남과 상관없는 척을 하는 게 맞겠죠? 남편은 어차피 제게 위자료를 주기 싫어도 바람푼 증거가 있으니까 귀책 사유가 저희 남편에게 있는 겁니다.
제게 위자료를 뜯길 일만 남았으니까요. 결국 남편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기 위해 남편의 회사에 저희 가족 사진과 남편이 남편을 배심원이라고 하는 불륜 사진을 퍼뜨렸습니다. 당연히 남편의 회사 동료들은 남편과 상대 여자에 대해 의심하며 결국 회사에서 소문이 번져 얼굴도 못 들고 다닐 정도로 되었습니다. 심지어 국가까지 영향을 미쳐 승진은 물론 남편은 완전히 쓸모 없어졌습니다. 회사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해 상관이 아예 비서실에서 진작에 쫓겨났고요. 정말 샘통이지만 주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의 상은 꽃뱀 출신의 안 좋은 가정 환경에서 자랐다는 것은 모두 남편의 동정심을 자극하기 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남편이 다니는 회사에서 소문이 나자 쌍으로 비서실에서 일하던 남편이 남편의 상관을 수상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꽃이었던 것도 알게 돼서 그 소지 지어지게 되었죠. 저희 남편은 저랑 이혼하고 상대녀가 꽃뱀 출신이란 충격적인 사실까지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나 봅니다. 시댁 근처의 부동산 아줌마한테 연락을 해들었는데 남편은 요즘 거의 피난처처럼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를 받아내고 저희 집은 당연히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은 시댁에 다시 들어가 살고 있고 저는 애들 둘과 함께 살면서 계속해서 학원 강사로 일하며 그렇게 살려고 해요. 아들 둘 다 결혼하면 학원이나 하나 차려서 학원을 운영할 거예요. 남은 인생에 대해 남편 생각하면 다시 연애에 도전하고 그냥 혼자 즐겁고 편안하게 살려고 합니다. 저희 아들들도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상가 여자에게 많은 돈을 낭비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대놓고 그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자신의 선택이었고 그의 대가라고 생각해요. 아들들은 이번에 수능을 치르기 위해 아빠가 충분히 신경을 쓰지 못하는 게 미안하다고 하더라도 아빠가 이미 죽었는데 우리 엄마에게 씻을 물도 아닌 일을 대답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상처를 준 그날, 아버지는 그날부로 제 인생에서 지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저에게 연락하지 마십시오. 데이터는 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어머니께 큰 상처를 주어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정말 아니에요. 저는 이제 성인이며 어디서 무엇을 배우려 하는 거 알아요. 아버지는 아버지 자격도 없어요. 저는 아버지 없이 성장했으니까요. 이를 분명히 알아두세요. 우리 어머니에게는 평생 찾아오지 말고도 아버지 없이도 아주 잘 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누구에게 학비 걱정하지 않고 따뜻한 밥을 먹고 학원에도 잘 다녔던데 아버지가 조만간 대기업에 들어가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버지는 무슨 소리입니까? 돈을 벌어들이는 일은 아버지만 하는 건가요? 우리 어머니도 돈을 벌어들이고 계셨는데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지 않아도 되도록 바람을 피해야 했어요. 아빠 그만 힘들지 않아도 되는데 계속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분위기가 없네요. 정말 이럴 줄은 몰랐어요. 알았으니까 수능 잘 준비하세요. 둘째 아들이랑 남편이 통화하는 걸 들으니까 정말 가끔 듣기 좋았네요. 우리 둘째 아들은 말 다 해먹고 살아가는 성격이라 얼마나 기분이 좋을지 몰라요. 우리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과 별반 차이가 없었어요. 이중으로 받던 자격금은 못 받게 됐지만 그 외에는 아빠한테 아쉬운 점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우리 가정은 아빠 덕분에 회사에서 나온 대학 등록금 저축도 하고 좋았어요. 장학금도 받고 학과 수석이어서 계속 성적 장학금을 타서 아빠 회사에서 못 받아도 괜찮다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괜히 나중에 아빠한테 갚아야 한다고 설치지 말아주세요. 혹시 명예를 손상시키시지 말아주세요. 오늘까지 열심히 키워왔는데 아무 소용없는 듯하다. 내가 그동안 헛되이 살았네. 그런 소리를 하는 건 아빠가 할 게 아니라 우리 엄마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힘들게 애를 키워보니 결국에는 인생이 허무하다는 말이야. 아빠는 우리에게 이해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야. 그건 양심이 없는 거야? 알겠어. 나는 죄인이다. 그러니 나를 세우지 말아줘. 아빠도 힘들다. 왜 이런 자국을 남기는 거지? 알았어?
회사 소문 내고 아빠를 힘들게 하면서 용서해주는 우리 엄마도 없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행이다, 아빠. 안 닮고 엄마를 닮아서 미래에도 결코 아버지를 닮을 것은 없을 거예요. 아버지라는 존재를 없애고 살 거든, 그러니까 모든 게 내 잘못이죠. 알겠어요. 들어보니까 우리 첫째 아들도 저랑은 완전히 남편을 등 돌린 것 같더라고요. 힘들게 아들 둘을 키워놓았는데 키울 때는 몰랐는데 든든하고 좋더라고요. 이렇게 힘이 되어 줄 것인지는 그때는 미처 몰랐는데요. 요즘 세상에는 서로 안 맞으면 각자 이혼하고 각자의 삶을 산다고 하지만 바람을 피워서 이혼당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잖아요. 또한 상대방이나 자녀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아주 나쁜 일이고, 그래서 남편이 안쓰러워할 정도로 오히려 잘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만 봐도 아시겠지만 결혼 후 가족이 될 사람으로서는 바람 같은 성격은 절대로 자유로운 영혼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남편이 책임감이 없다고 생각해요.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저를 닮아서 남편처럼 이기적으로 생각하지도 않고 엄마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 인간은 자기들도 필요 없다고 말해주어서 얼마나 고맙던지요. 정말 남편은 이제 제 인생에서 아무 의미도 없었던 게 남편을 제대로 날려버렸기 때문에 이제 제가도 제 인생을 제대로 살아봐야겠어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아픔 없이 배신당하는 일 없이 행복한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